상월 결사 1주년을 맞아 대구 동화사에서 강남 봉은사까지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21일 동안 511km를 순례한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월 선언의 결사 정신과 자비 순례의 진한 발자취는 앞으로 BBS 특집 다큐와 신간, 사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과 만날 걸로 보입니다. 상월 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동안거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가 제28회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마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라디오 특별 생방송은 라디오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국보로 승격된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수만오탑의 사계절을 전통 산수화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에서 개막됐습니다. 5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서울 북악산 북측구간은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서울 한양도성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한 차례 좌절됐던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50번째 기일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 결사 1주년을 맞아 대구 동화사에서 강남 봉은사까지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21일 동안 511km를 순례한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월 선언의 결사 정신과 자비 순례의 진한 발자취는 앞으로 BBS 특집 다큐와 신간, 사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과 만날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중후가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내디딘 상월선언 자비순례 511km의 발걸음이 증서로 기록돼 박수 속에 전해졌습니다. 회주 자승스님은 1조 범회 스님을 시작으로 21일 순례를 완보한 사부대중에게 증서와 사진첩을 전달했습니다. 비구 47명, 비구니 9명, 우바세와 우바이 각각 13명 등 82명이 첫 발을 내디뎌 69명이 전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지난 겨울 9 비구 스님에 이어 기류에선 9 비구니 스님과 최고령 보살이 이 같은 감동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21일을 돌아보는 지금 이 순간은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례 수행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이라는 대원력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첫날 동화사에서 텐트에서 잤는데 얼마나 떨리고 춥던지요. 9 스님들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걸어간 길. 승속과 노소, 남녀를 떠나 기류에서 먹고 자고 지난 겨울 상월선언 정진을 떠올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기도는 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승화됐습니다. 이 성속, 노소, 남녀의 차별 없이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원력과 신심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국난 극복을 소원했으며 자비순례 무사회양은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과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후원 등 모두 4곳의 지원금 전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앞서 자비순례 전 일정을 기록하고 이를 사회에 알린 BBS 등 불교 언론사에 대한 발전 기금도 전해졌습니다. 행사 후 매달 11일 봉은사에서 상월 선언까지를 행선하는 상월 달빛 걷기가 진행됐고 앞으로 상월 결사는 BBS 특집 다큐와 신간 발간 등으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불교를 세상에 알린 상호의 선언은 이제 일상에서 결사의 정신을 알려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동안거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설이달 동안거가 제28회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마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라디오 특별 생방송은 라디오 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BBS 특집 다큐멘터리 설이달 동안거가 제28회 불교 언론 문화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불교 언론 문화상은 방송 17편, 신문 7편 등 모두 30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쟁쟁한 후보들과 경합을 벌였습니다. BBS 특집 다큐 설이달 동안거는 지난 겨울 한국 불교 초유의 동안거 천막결사가 펼쳐진 위례 상월선언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40분가량의 다큐에는 설이와 달을 벗삼아 90일 동안 사부대중과 함께했던 감동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특히 혹독한 추위에 맞서 하루 14시간 무건정진한 무문관 결제 대중스님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올해 여름과 가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두 차례의 만행결사 걷기 순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 상월선언 천막결사. BBS 다큐 설이달 동안거는 불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환희심을 다시 한번 전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해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고 또 화제가 되고 가장 불교적인 거 그런 색채가 담겨 있는 모습, 강의 상월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새로운 또 불교의 패러다임, 또 수행하는 모습들, 대중들과 같이 다가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가슴 뭉클하게 봤습니다. 이와 함께 BBS 불교방송의 코로나19 극복 발언,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방송 부문 라디오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한 모금 방송은 많은 불자의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 부문 TV 최우수상에는 KBS 특집 다큐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신문 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의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수상했습니다.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유튜브 불로잡생의, 불교 언론인상에는 김종현 불교평론제작위원이 수상하는 등 총 1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포항 관음사와 군포교 모임 화엄회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관음사 주지 임대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 자리에는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과 임대 스님의 상좌인 총무원 재무부장 타나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 군포교 모임인 화엄회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최근 국보로 승격된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수마노탑의 4개를 수묵담채 산수화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선 정암사는 어제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전을 열고 수마노탑을 중심으로 정암사의 4개를 화폭에 담아온 산수화가 오산 홍성모 작가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하고 또 마음에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정암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사계가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마노탑 국보 332호 승격 기념전은 16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데 이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정암사 문수전에서도 열립니다. 5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된 서울 북악산 북측 구간을 현장 취재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구간은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서울 한양도성에 이르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한 차례 좌절됐던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북한 무장공비가 습격한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 만에 열린 북악산 북측면, 부암동 토끼굴에서 출발해 올라가다 보면 북악산 능선을 휘감는 서울 한양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진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한양도성 북측 외벽길을 따라 청운대 쉼터에서 곡장 전망대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300m 남짓에 불과하지만 전체 18km에 이르는 성벽 중에서도 축조 시기별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구간입니다. 이 주변에 그 메주처럼 다진 돌, 저런 것들은 세종대 돌이라고 이제 그 많은 교수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거칠고 이런데 저 쓸만한 돌은 아마 태조 때 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복궁과 함께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깃든 서울 한양도성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최종 심사 단계에서 등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북악산 개방을 통해 한양도성의 보편성이 확보된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한양도성을 등재하려고 이제 한 10여 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한북 정맥도 뚫고 또 소통, 국민들과의 어떤 이 공동체 어떤 연결도 됐으니까 더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킨 문 대통령도 개방에 앞서 직접 산책로를 찾아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연속유산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내년쯤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방어 역할을 한 도성으로 또 사찰터와 마애불 등 다양한 문화재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간호사들 사이의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서지훈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직장 내 반인권적 문화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4일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훈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1년 10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노위는 이어 서울의료원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극에 달해 있었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인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의 희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산노위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건 아쉽지만 이번 산재 인정으로 한국 사회, 병원, 간호사 내 반인권적인 폐습과 태움이라는 문화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50번째 기일이 되는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태일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22살의 청년 전태일이 외친 요구는 간단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노동계는 호소합니다. 왜 건설을 당해 하루에 2명씩 죽어나가는 거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1,850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사업자 종사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른바 전태일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신인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취약계층 7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이를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지적하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힘없는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74만 명이 일자리 잃는 동안 국회도 언론도 외람되지만 우리 민주노총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전태일 3법은 노동법 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한편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의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몇몇이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는 뭐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본분을 다해서 선거위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은 노동 존중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전 문제에서는 정파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사람은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노동 현장의 현 주소를 또 한 번 고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일자리를 잃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 전투 체계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 성과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워리어 플랫폼 포럼에서는 야전에 보급되고 있는 워리어 플랫폼 장비, 물자 전시회와 함께 영상 획득 장치와 정보 처리기 등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시제품 12종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병사 개개인의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총을 쓰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생존, 또 생명, 그리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워리어 플랫폼은 아주 기묘한 사업이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육군 장병의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적용한 피복과 장구, 장비 33종으로 구성된 개인 전투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독자 설계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3의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 진수식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진수식은 조립이 완성된 군함에 엔진과 함포 등 필요한 무기 체계를 설치한 뒤 이름을 명명하고 처음으로 바다에 띄우는 의식입니다. 판명을 선포하겠습니다. 명명장 제492호 함종 잠수함 함명 안무함 선체번호 085 위와 같이 명명함. 안무함은 도산 안창호함에 이은 두 번째 장보고 3급 잠수함으로 해군 인도와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24년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무등산의 전통 사찰인 증심사에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미로운 기타의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젊은 소리꾼의 신명나는 아리랑가락은 객석을 들썩이게 합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에서 열린 가을 산사음악회 현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음악회는 무등산에 자리한 전통사찰인 증심사와 문빈정사, 약사사가 공동으로 열고 있는 문화행사입니다. 당초 문빈정사 문화광장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방역을 위해 증심사 대웅전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이 광주 전남 광주 시민들 올 한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자리 빌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을 내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이렇게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겨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날 음악회에서는 총 6팀의 무대가 마련돼 2시간여가량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주건기 씨가 무대 위에 올라 재치 있는 입담을 들려주며 다채로운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와, 좋다. 사실 야외 공연이 잡히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날씨거든요. 근데 와, 우리 증심사에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음악회 잘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공연 막간에는 음악회를 공동 주최한 중심사와 약사사, 문빈정사 스님 3분이 이야기 손님으로 등장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1월의 첫 주말이자 입동절기였던 이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은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을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들의 최대 경연 무대인 불교 언론 문화상의 올해 대상으로 BBS 불교 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가 선정됐습니다. BBS 불교 방송은 앞으로도 불교와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